자, 다시 한번 이란 전쟁 합의의 기대감이 뉴스로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경론 보면 100% 청사 나옵니다. 자, 이 뉴스가 반영하듯이 어제 유가 차트 또한 마이너스 8%의 급락이 만들어진 모습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마치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시대 전환을 만들어내는 듯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요. 그와 다르게 사실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 좀 충격적인 흐름이 하나 포착됩니다. 자,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이 거래할 때 사용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현물의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자,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늘어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건 기관들이 현물로 상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현물을 던지면서 다시 선물로 받아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선물로 인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물로 만들어낸 단단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장이라고 하는 이 기관들의 선물 주도장은 유동성 사냥 장세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사냥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방법들과 시나리오들 영상에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오후 2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앞으로 시작될 선물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방법 또한 제시하는 그런 구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지수는 음수로 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상승이 나왔었던 가장 최근의 구간 4월 28일부터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요때가 시점이 4월 28일입니다. 유동성 사냥의 개념이란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보는 저점 구간. 자, 차트를 여기까지만 잘라서 봤을 때 롱 포지션 운영하는 개미들의 스탑로스가 어디일 것 같나요? 네, 여기겠죠. 근데 이 선물장에서는 여기 구간을 터트리는 무빙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유동성 사냥의 개념이란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보고 있는 저점 구간. 자,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초록색 선으로 그어놓았던 라인이 개미들이 보는 저점 구간이 되겠죠. 여기 구간은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해서 포지션 롱잡을 하는 개미들이 생길 텐데, 이후 차트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기 유동성만큼만 빠르게 수입하고 다시 올려내는 차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미들은 여기서 청산을 당하고 다시 한번 청산을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롱은 죽이고 숏의 개미들의 청산가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구간까지 봤을 때 개미들 숏의 청산가가 가장 크게 걸리는 구간은 요 전 고점 부근 7791일 겁니다. 자, 근데 이후 차트 살펴보면요, 여기만큼만 수입하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는 패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대세 하락장에 시작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경롱을 보는 그런 식의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선물장의 특성을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779 숏 포지션 마찬가지로 요때 진입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 요 구간에서 진입했던 물량들 다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저점 부근들에서 1차, 2차 매도하고 나왔고요. 나머지 물량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당시를 찍어줄 때 하락했던 이유가 블랙록의 ETF 매도로 인한 하락세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 과감하게 보유하는 쪽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할 때 이런 진입의 근거들 그리고 보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같이 스터디방에서 매매하신 분들은요, 대응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뀌는 구조들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 숏 포지션 어디에서 매도하고 나갈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단기 차트에서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자, 딱 5군데 정도 체크가 되는데요. 요 구간들을 찍고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꺾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세울 수 있겠고, 62K 눌롱, 60.7K 눌롱, 50.1K 눌롱, 그리고 642 오름숏, 675 오름숏. 그러니까 제 말대로면 결국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시기에는 좀 불안하고요. 실제 개미들의 유동성이 어디에 걸려있는 구간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들을 표시해 두고 어디에서 반응이 나올지 실질적으로 체크해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개미들의 청산가가 어디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산맵을 잠깐 보실게요. 자, 이미 63K에 걸려있었던 개미들의 숏 포지션 유동성은 새벽에 나온 반등으로 전부 죽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매물대가 걸려있는 구간은 64K, 그리고 하단에는 62K 부근에 가장 청산가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선물 시장이고 유동성 사냥 장세니까 이것 자체들이 다 유동성이 되는 거겠죠. 이 구간들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보너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 두 군데를 터치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차트가 이미 위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린 상황에서 여기서 굳이 하단을 찍고 이렇게 올릴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642를 찍고 밑으로 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왜냐, 이미 들어 올렸었기 때문에. 자, 결국에 642 오름숏 보라는 얘기인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숏잡하나요? 쉽겠지만요, 사실 이 642를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67K까지 도전하러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무빙입니다. 당분간은 찍으러 가기 어렵다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6월 17일에 예정된 FOMC 때문이죠. 굳이 거시경제 이슈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67K까지 급격하게 띄울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도 현물에서 선물로 포지션 스위칭까지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7K라는 가격을요,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보면 기존 하락세 나오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 나왔고, 그 반등마저 장악하면서 내리는 패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잠깐 나왔던 그 양봉마저 누르는 무빙이 나왔을 때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매도 구간으로 작용하게 돼요.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실게요. 기존 급락세에 마찬가지로 쏟아지던 와중에 잠깐의 반등세 나왔었고, 그 반등마저 매도세로 눌러버리는 패턴이 발생했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세력들의 매도로 눌렀었기 때문에 매도 오더블럭이다 라고 부르는데, 용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82K에서 막혀서 고점이 낮아졌던 저항 구간, 거기에 걸려있는 매도 오더블럭이었습니다. 결국에 뚫어주지 못하고 고점을 낮춰주면서 밑으로 대세 하락장까지 만들어졌던 거 체크해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만들어졌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 양봉 캔들 구간만큼을 블록으로 잡았을 때 요 648, 675 구간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름숏을 진입을 했어도 만약에 65K까지 도달해도 여기 저항은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롱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매도 타점으로 이 64K, 65K 부근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매도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은 당분간 최소한 6월 17일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의 642 구간까지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아직까지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이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차트의 구조와 그리고 패턴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스터디룸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 반드시 기준대로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방에서는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차트 분석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진입 근거들, 그리고 거시경제 뉴스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을 참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방 입장 방법은 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여러가지 체크 항목들이 있는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체크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이런 스터디룸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의 CVD 지표를 한번 봤을 때도 명확한 분석이 조금 더 가능해지죠. 직관적으로 이 보라색 고래들의 지표를 보면 현물은 이 상승세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꺾였고요. 반대로 선물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굳이 지금부터 이 구간부터 단단하게 상승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었다면 굳이 이런 스위칭이 필요했었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이고, 차트에 뭐 100%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찝찝한 상승이라고 봐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괴리가 일어났었던 구간이었다. 기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상 선물 매도세가 우위였음에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현물 기반의 단단한 상승이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선물 포지션을 이용한 일시적 가격 끌어올리기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로 들어올린 시장에서 앞서 예시에서 볼 수 있었듯 유동성 사냥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즉 주요 고점 구간들에 걸려있는 유동성만큼만 수입하고 다시 반대로 빼버리는 무빙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추격 매수를 했다가 요 구간에서 꺾이게 되고 다시 손절하고
요 구간에 있는 갭이 털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무빙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6월 17일상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손들이 쉽사리 가격을 띄울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름숏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64K 부근, 쇼청산과 62K 부근, 롱천산에 대해서 대규모 청산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자, 세력들 입장에선 차트를 이미 띄운 입장에서 여기를 터치하고 반대로 62K를 찍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저항 구간으로 64K부터 67K까지 이렇게 빨간색 저항 구간들이 겹쳐 있고, 현재 상승세로 이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 64K 숏 진입하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뚫어준다라고 해도 저는 2차로 다시 재진입까지 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CVD 지표상 봤을 때 현물 고래의 지표는 꺾였으나 선물 지표가 반등하는 스위칭이 포착되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의 지속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려는 섣부른 롱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시세가 나올 주요 번곡점들에 타점을 걸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발생하는 이슈들 그리고 고래를 추적하는 지표들 제가 스터디룸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잡아볼 땐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준이었습니다.